나무위키를 중심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실세라고 불리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네. 이 또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빼놓고 갈 수 없는 단어 카르텔. 이야. 특히 뭐 여기저기 그냥 이권 카르텔을 붙이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기사가 막 수사를 한다고 나오고 그 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이 지금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도 그렇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카르텔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카르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쭉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는 또 나름의 일관성이 있어요.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인데 요 카르텔 관련해서는 쭉 대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그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한 분씩 간단히 하나씩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계약과 파괴를 개혁이라고 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선동가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 요게 이제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윤석열 발언 의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네. 이게 그때도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렇죠. 그 관통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쭉 보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의성님이 또 거대 의석 얘기하면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셨는데 거대 의석으로서 봤을 때 키 네. 184에 80kg의 거대 의석으로서 봤을 때 네. 저는 자꾸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길래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대선 때나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없거든요. 돌려막기. 네. 돌려막기.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자꾸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쓸까? 를 생각해 보면은 수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마약이나 기업 담합이나 이런 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좀 꽂혀서 이 말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말을 쓰는 게 약간 멋있기도 하고. 카르텔 잡는다. 카르텔이라는 단어 쓰는 나 약간 개멋있어. 잡아넣는다.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야. 아는 단어 몇 개 없는데. 약간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카르텔은 자기에게는 수사의 대상, 잡아넣어야 될 대상이니까 카르텔 나쁜 놈. 근데 뭔가 멋있잖아. 또 우리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외국말 좋아하니까 그치. 카르텔 요거 내 단어야. 나의 인생 단어다. 선점하는 거지. 내 인생 단어로. 그러면서 자꾸 카르텔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를 묶어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빨갱이라는 단어의 이제 최신 버전이 카르텔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많은 뜻을 포함했다기보다는 그냥 범위가 매우 넓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랑 비슷해서 저는 빨갱이의 대체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너무 웃긴 게 아니, 중요한 문제고 깨야 되는 거 맞는데 뭐 교육 개혁을 한다더니 결국에는 현우진을 잡았어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사학 비리나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하면 막 장재원 씨부터 해서 할 얘기 많은데 갑자기 현우진 씨를 비롯해서 막 메가스터디 털리고 있고 이게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하는 일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마약을 잡겠다고 했지만 진짜 마약 조직 잡았어요? 아니요. 진짜 무슨 어디 누구 이름도 모르는 뭐 자기들은 중요하대. 근데 이름도 모르는 뭐 중간 뭐 도매상 이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힘없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족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요 현우진 선생님이나 요 사교육 쪽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좀 치졸하고 야비하다. 진짜 센 데에는 말도 못하고 강약약강. 미국 가서는 막 형님하고 숙이고 네. 일본 숙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와 그 옆에 있는 일이 강약약강을 하는 이들이라는 게 우리로서 너무 비극인 거죠. 두 분은 좀 카르텔 이거 보면서 어땠어요? 이권 카르텔 막 거기에 심취한 게 좀 멋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카르텔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신재생 카르텔, 자파 매체 카르텔 뭐 이런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다 갖다 붙이니까.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각자 그 되게 어이없었던 카르텔 사례. 의성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카르텔. 저는 그 왜 우리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승화시키는 분들은 내 훈장이다 이거.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그치. 블랙리스트로 낙인시키는 건 내가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훈장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그거 없었던 사람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좀 서운해요. 근데 그때 물론 너무 주니어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나중에 꿈이 나 한번 서운해.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싶다 했거든요. 이 카르텔 5만 건의 카르텔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이거 뭐 물론 우리가 비판할 대상이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해석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 민주당 카르텔, 시민사회단체 카르텔,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등등 별의별 카르텔이 다 있는데 내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훈장이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뭐 환경 카르텔이나 시민사회단체 카르텔이나 뭐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몇 개의 카르텔 배지가 여기 있습니다. 부럽다. 부럽다. 알고 심장받았다. 잘 살았다. 아, 잘 살았다. 부럽다. 내가 잘 살았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카르텔 배지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다시고 그 배지의 힘으로 나중에 자꾸 배지 다는 이들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아까 그 인생은 실전이야 종만화 그 채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실전은 집에 가는데 누가 찾아와 있고 배지 수하러 왔다. 뭐 이제 막 종이 하나 날라와 있고 네. 다음 주에 사회봉사 가야 돼요. 두부 사시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니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하는데 그 이명박 씨 관련한 재판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나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갖고 얘기했고 1심 때 그런 막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분명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뒤집히고 하더니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게 인생은 실전이구나. 이게 진짜. 그걸 많이 그러니까 느끼고. 종만이들이라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한 16번째 정도 되실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거기서도 올라가야겠네요. 더 노력해서. 네. 네. 그 카르텔이란 단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실제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그 순간에 꽂힌다는 했으면 그것만 반복한다고. 보면 이제 자유란 얘기 초창기에 취임할 때부터. 맞아요. 저도 자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이 자유란 단어 계속 쓰다가 지금 또 이제 뭐 괴담 뭐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 스물스물 나오고 심지어 뭐 건폭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네. 뭐 좌파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 이런 뭔가 그 단어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 사법 시험을 패스했나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르텔에 대해서 몇 가지 막 봤는데 윤석열이 그 뭐니 해도 윤석열 카르텔이 제일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카르텔 가입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이. 가입조건이 첫 번째는 전형직 검사. 그래서 윤석열과의 인연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영혼까지 매국 가능한 친일파. 하면은 이제 윤석열 카르텔 가입 조건이 이제 애국이 아니라 매국. 매국, 오케이. 네, 매국으로. 또 있어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카르텔 혜택으로 보면은 네. 주요 공공이권 민영화를 통해 사익 추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충성도에 따른 공기업, 공공기관 주요 직책자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달달한 거 많이 주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을 못 알았던 게 너무 한이 되는 조금이라도 뭔가 연이 닿게끔 뭔가를 했으면은 사실을 통과했어야지. 그리고 이미 앞에 그 우리 지난 그 화에서 역사 얘기한 거에서 이미 꽝이죠. 어디 감히 제 일본에 단기를 들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카르텔 먼저 할걸. 이러면 그래도 역사 실은 이제 알고 일본 싫어하는 거 보였을 텐데. 어쩔 수 없다. 네, 카르텔 배지 다세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카르텔과 싸운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치. 어제 내가 한 말로 오늘 두들겨 막더라고. 예전에 분명 그런 말 했었어요. 맞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여러 얘기도 있지만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전 이게 아직도 그게 사실 12구 참사 때문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 정작 그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을 땐 뒤로 싹 빠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후쿠시마를 보고 있으면서도 후쿠시마를 눈을 감고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그 기시다 만나서 방류 승인했죠. 네,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러니까
뭐 어쩌겠냐 이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냥 그 여기저기 카르텔이라는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양평땅 뭐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뭐 혹시 하실 얘기 없으세요? 카르텔? 저는 사실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우습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습고요. 그래도 윤석열 카르텔 중에 제일은 처가 카르텔이 아닌가. 오늘 담당인 거죠? 아 자랑스럽다. 아니, 셀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죠. 당장 부인, 저는 사실 원래 김건희라고 안 하거든요. 저도 우리 또 영부인님 따라서 미신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개명 후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뚝심 있게 개명 전 이름을 불러요. 김명신님의 카르텔이 상당하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지금 당장 양평땅만 해도 이걸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장모 최은순 씨 논란만 해도 얼마나 거대해요. 이 자체가 거대한 카르텔이잖아요. 이 처가 하나로.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하시는 거 다 좋은데 여긴 안 봐주셔서 저쪽 보고 얘기해. 세 분 소통 많이 하시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 네. 아 근데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사실 저도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원래 좋아했는데 특히 자유를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뭔 얘기만 하면 갑자기 뭐 수사한다 그러고 그렇죠. 뭐 고소 고발이 막 남발되고 이러면 그 자유를 주장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합리적 의혹 처가 카르텔 우리 장학생의 처가 카르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너무 내로남불이에요. 너무 진짜. 거기다가 처가 카르텔만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이게 카르텔이지. 네, 다 봐줘. 다 봐주는데 민주당은 절대 안 봐줘. 민주당은 다 수사할 거야. 아, 저 감옥에 넣을 거야. 이래 막. 저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디 뭐 버튼 눌린 거 있는데 어떤 걸 꽂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제 종만이들은 이제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가 그 전까지 나왔던 말할래요 최은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텐션 다른 분인데? 다른 분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 사이에 어떤 리더십 학교도 수업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뭔가가 이걸 그런 가르쳐요? 곳에서 배운 게 많죠. 천호성 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재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저 3기 출신인데 그때 이런 거 안 배웠던 거 많이 빠지셨잖아요. 3기 때 많이 빠지셔 출석을 별로 안 하셨는데 뭘 배우겠어요. 아너 부끄럽습니다. 웃기더라. 아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저는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야 네티즌들도 실제로 지금 고소고발 막 받는데요. 실제로. 특히 뭐 맞아요. 지금 고소는 네티즌들한테 좀 덜 가겠죠. 직접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고발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 후쿠시마 핵폐수 포스터 만드신 분도 그 경찰에서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그런 것 좀 할 수 있지. 대통령 시민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아니 누가 핵폐수 마시는 거 좋아요? 핵폐수 마시는 거 당연히 싫으니까 대통령 니나 한 마시 할 수 있지. 그런 상식이 안 되는 일에 돼가지고 나 너무 싫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포스터 만들었다고 바로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막 잡아가고 이게 무슨 자유로운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자유 떼세요 입에서 자유를 떼야 돼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너무 후련하다. 말할래요 답네요. 왜냐면 진짜 그리고 말하네. 진짜 말할래요 같다. 그렇지 말할래요인데. 알릴래요는 알리고 말할래요는 그치 말해. 하고 싶은 말 다 해. 말했어.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많은 민주 시민들이 지금 답답한 게 좀 싸우라고 뭐 뽑기도 하고 막 지지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조금 뭔가 막 살이는 것 같고 그치. 혹은 막 이러면 중도가 어쩌고 이러니까 중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각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이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도 이게 제대로 못 싸우니까 맞아요. 이 답답함은 오히려 지금 유나님이 되게 잘 풀어주신 맞아.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좀 안전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해야지. 우리 같은 시민들은요 이런 얘기 하나 잡혀가면요 뭐 백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풍비박산 나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해줘야지. 얼마 전에도 봐요. 한동훈이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공권력 막 시켜가지고 그 공권력을 사유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건 다 또 봐줘. 다 봐. 나 미치겠네 진짜. 이상이잖아요. 이상입니다가 뭐가 이상이라는 게 또 다음 걸 준비하고 충전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피디님 그
그 마랄레오 말고 한풀레오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야, 핫플레이 하면 전국에서 오겠다. 한풀레오 좀 팔리겠다. 약간 그거 자유선언 그거 주먹이 운동 그거. 옛날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치. 아,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속 시원했어요. 나도 너무 좋아요. 아까 우는 것 같던데. 아니 이렇게 개인적인 발언을 방송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본인이 한 거 하시더라고요. 아니니까 속 시원한 거야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완전 공감하고 막 강력반 투입된 거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쥐 앞에 얘기한 게 진짜 그 카르텔들 소위 뭐 처가 카르텔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카르텔은 다 눈 감아주고. 맞아.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잣대 들이대면 민주당이든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진보적인 정당이든 거기 수사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막 그 자기네들이 공정 상식 정의를 외치면서 그걸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세 가지를 가장 박살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뭐 정상 참작 되지 않을까요? 역시 뭐 잘 풀어주시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쭉 이런 문제 제기는 했고 시원하게 또 말을 하셨는데 그 왜 이권 카르텔에 유독 꽂힌 것 같은가? 아까 의성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그 말고 또 뭔가가 있을까? 일단 의성님은 뭔가 카르텔을 잡는다. 멋져워요. 멋진다. 막 약간 여기에 좀 취한 것 같다. 라고 개인 발언을 해주셨고. 그렇죠. 게임 발언을 했으니까. 성그으신다. 우리 한식 분들 각 잡고 성그으시네요. 집행유예 때 조심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혹시 어떠세요? 뭐가요? 자꾸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예. 이권 카르텔 왜 그렇게 꽂힌 것 같은가?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편하게. 어차피 선글라스 써서 몰라요 누군지. 맞아 맞아. 그치. 전혀 모를 것 같아. 뭐 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편하게.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 카르텔 하면서 진짜로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자꾸 막 만들어내고 왜 그렇게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 딴에는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이권 카르텔, 특히나 그 이권을 자꾸 언급하는 게 뭔가 자기는 생전 그러지 못했고 막 이런 사람처럼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았으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방금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유나님 오늘 내내 카메라 보고 얘기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 진짜. 그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참고로 유나님이 저희 말랄레오 1화 때 나오셨던 분인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이럴 잘하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나라고 하고요. 어떻게 참았어? 나 진짜. 메시급 활약이다. 와 이거 폭 미쳤다 바로 나오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노무현 장학생 노무현 리더십 학교 지금 청년 리더십 과정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게 무슨 누가 보면 프롬프터 보면 있는 거 같고 정말 딱 이렇게 진짜 그냥 카메라예요. 야 대단하다. 뭐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건가? 되게 다들 공감하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하셔야 돼요. 집에 가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없어도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신나니까 여기서 뭐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참고로 지난주 방송을 아마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여기서 자꾸 장작 넣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된다다가 비슷하게 또 불태우고 그걸 다 말씀하고 가셨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면서 지난 조건 이게 다 하고 가셨어요. 다 하고 가셨어요. 속 시원하게 후회 없이 말할래요거든요 저희는 다 말할래요. 한풀레요 아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까 건강 얘기하셨으니 또 우리가 고민을 또 얘기를 자연스럽게 고민.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저희가 한 주제, 그러니까 짧게 한 개의 고민을 소개하지만 네. 대부분 좀 비슷한 맥락에서 고민을 얘기하신 거라서 요 한 사연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닉네임 중딩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주제는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닉네임 중딩만님이 큰 욕심 없이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데 윤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예 확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언론 때문에 화병이 났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방류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뻔뻔하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나란 일 한다며 불법과 윤리마저 저버린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마구마구 해치고 있어요. 일정 시간을 따로 내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좀처럼 위로가 안 되네요. 정말 속이 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건강, 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전 딴 것보다 이제 다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그 지난 화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청년들의 온도차, 또 정치에 좀 무관심한 친구들이랑의 대화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네. 그럴 때 또 각자 스트레스를 아마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각자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소하세요? 저한테도 그거 물어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좀 어디 이런 어떤 기후환경 카르텔 같은 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정말 그 안에서 우리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뭐 하겠다고 하면 언론이 빨아주고 검찰이 빨아주고 어디 연구 교수라고 와가지고 빨아주고 온갖 것들이 다 밀어주는 그런 카르텔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 시기에 제대로 적응하는 게 사실 지구도 살리고 우리 사회도 살리고 경쟁력도 좀 강화하고 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결국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환경 문제 혹은 어떤 이 국제사회의 문제와 정치의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현실 정치를 갖다 붙여? 왜 오염시켜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결국엔 다 정치에서 결정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정치가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정책 제대로 결정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까지는 말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훨씬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분들 계십니다만 네. 그 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서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독서량이 많이 늘었어요. 뭐 만나서 얘기하면은 좀 답답함이 좀 후련해지고 좀 풀리고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길은 책 안에 좀 있긴 하더라고요. 길은 책 안에 있어서 특히 요즘에 재밌게 다시금 읽은 책은 유시민 작가님이 2002년에 쓰신 왜 노무현은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네, 싸우는가 명작을 이제 보면서 아 그래 힘든 싸움이야. 원래 이건 그냥 원래 힘든 싸움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우리는 원정 경기를 뛰러 온 선수일 수도 있어. 우리의 홈구장이 아니야. 그러면 그 원정 경기에서는 더 경기력을 많이 발휘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그래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맞고 같은 주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풀어나가면서 이겨내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건강 망치겠다. 맞아.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책 읽으시라. 책 읽는 거 되게 좋다.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책. 그 뭐 전문 지식을 쌓아서 실력 쌓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근데 그리고 추천한 책이 그 보면 우라통 터지던데. 우라통 터지면 그 안에 우라통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90년대생의 정치인 읽으시고요. 잘 꺾으시네. 그 책 아주 기가 막힙니다. 누가 썼는지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결론이 아주 좋네요. 네. 저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신간 너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두 분은 각각 어떻게? 근데 진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정치를 조금 몰랐을 때도 어차피 저는 항상 이쪽을 뽑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더 알고 나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이 사람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졌는데 정치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니까 이게 또 그렇게 풀어요. 그 스트레스를 나누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같이 나누면서
너도 받아라 이렇게. 너무 잘한다. 방송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편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 제가 늘 얘기하는 이사님의 갑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갑질이에요. 이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공간조차 없어서 저도 맞아. 강의를 요즘 전국으로 쭉 몇 번 돌다 보면 질문 시간 때 되게 뭘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한 걸 하셔라 해도 저한테 막 이거 어디 당에 얘기해달라, 맞아, 지도관한테 해달라, 맞아. 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엔 이게 막 듣고 있는 게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막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걸로도 이게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해소 창구가 되지 않나 그러네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혹시 유나님은 저는 오늘 스트레스 다 풀린 것 같은데. 열받으면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이게 약간 원기옥을 모아놓는 거구나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종만이 원님 말대로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확실히 개운해 보이나요? 스파 갔다 왔어요? 얼굴이 좋아졌어. 솔직히 가장 와닿았어요. 혈색 돌아. 가장 와닿았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 역사적인 어떤 거대한 의미보다도 게임의 승부욕으로 저는 원래 접근을 해서 저런 사람한테 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그게 사실 그 뿌리가 이명박 씨한테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앞에 쭉 저희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꺾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본질로 좀 가고 싶은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가는 과정에 짜증도 나고 답답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막 욕을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그 낭만이 중요하다. 요즘에서도 SNS에 제가 낭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낭만 포차부터 낭만을 카페, 너무 다 찍어 버스, 올렸더라고요. 낭만 들어가면 다 찾았어요. 스토리마다 낭만 올리잖아요. 무조건 낭만.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무슨 의미냐면 저한테도 계속 이런 이유로 힘들다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싸울 때 진짜 열심히 싸우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일상 속의 낭만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더 뜨겁게 싸우고 무슨 남들보다 저 파이팅 넘치는 사람이란 걸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 가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 해서 당장 현실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없지. 그럼 이제 그런 톤 조절할 필요 있지 않나? 맞아요. 싸울 땐 싸우고 아까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낭만도 즐기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역사 중에 왜 변절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알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하신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가다가 부러질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 답도 없는 세상이야. 그럼 난 차라리 여기에 탑승해서 차라리 부자가 되는 아까 그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카르텔에 그럼 들어갈래. 맞아. 그러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낭만과 싸움과 이런 여러 가지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닌가? 맞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낭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사실. 그쵸. 그럼 그 과정도 행복하면 좋을 텐데 결과의 행복만 바라다가 내가 거기에서 꺾여버리면 네. 양평 땅처럼 되는 거죠. 결론도 이제 양평당. 근데 진짜로 답이 없고 결론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고통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받는다는 자체를 없애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만 해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 답이 없는 문제니까 오히려 더. 좀 안전한 이런 대화의 장이 더 많아지면은 좋을 텐데 사실 지역으로 가면은 더 찾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같은 조직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90점 정도만 던져주는 역할만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보인단 말이에요. 물이 있고. 맞아요.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저도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했던 입장에서 전략 전술 짤 때는 약간 냉철하게 짜야 되는 게 맞고 그럴 때는 막 불필요한데 에너지 안 쏟고 최적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바라봤는데 지금 이렇게 막 뭐 슬퍼할 때 아니야, 분노할 때 아니야, 우린 이기려면 어쩌고 해야 돼. 그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은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울분을 또 쏟아내야 될 땐 쏟아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쏟아내는 걸 두고 너네 너무 흥분하고 있어. 막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몰아가는 몇몇 정치인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을 보면 말 자체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되게 무책임하고 때로는 그냥 혼자 자기 돋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분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또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저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막 이런 분들이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아까 조선일보 말씀도 하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도 사실 그 한 10년 전이랑 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영 내에서도 충분히 뭐 불만도 가질 수 있고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흘러갔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분노를 하는 건 우리의 촛불의 힘이 꺼진 것 같은 실망감 때문에 더 울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쌓아볼 만한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조금 꺾이더라도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같이 이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좀 말을 보태자면은 지칠 수는 있거든요. 당연히 좀 마음이 지금 안 좋고 지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또 같이 이겨야 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 힘이 안 나지만 힘을 모아서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어요. 힘 나다가 듣는데 갑자기 힘이 빠질 것 같은데 힘을 내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재밌게 지치지 않도록 쉽고 재밌고 막 즐겁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채널은 바로 뭐다? 네, 말할래요. 꽁을 똑같어 다시. 정말 잘하는데 양평장처럼 이렇게. 양평장처럼 말할래요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나무에 고무호스 같이 걸러갈 파티원을 일단 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 해악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개운해 보이고 좋아요. 그 밑에 뭐 조교기 같은 거 있어요? 닥터피쉬 와가지고. 근데 오늘 전혀 이런 방식을 몰랐던 분은 어디 막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맞아. 그치. 코너 가고. 네. 좋습니다. 사실 아까 스트레스 뭘로 푸냐고 했을 때 노래방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멋진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가장 와닿았을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풀렸다 이거. 노래방 가서 질풍가도 한번 부르시면 풀립니다. 질풍가도 좋습니다. 맞지. 그럼 저희 한번 또 돌림판을 돌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생각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부끄럽게 하시던데 막 돌려 돌림판만. 그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을 위해. 그럼 오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전에? 돌림판 해주시고 돌려주시죠. 다음에 나올 때는 돌려 고무호스를 갖고 오세요. 돌려가지고. 네, 얘기하면 해주시죠. 네. 오. 이런 무서운 돌림판. 돌려 돌림판. 가족. 진짜 할 얘기 많은 거지. 가족 하니까 또 거기 가족 생각났어. 김건희 가족. 와, 나 막 1인 가족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족. 다른 캐릭터인데 어떻게 종만이들을 같이 하시를 보셨을 분들이 마지막에 아셨을 것 같아요. 이래서 얘네가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또 생각이 똑같아. 이래서 또 지금 잠깐 다른 길로 서로 가는구나. 정만이들 채널과는 무관합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의견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거기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뭐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 시국에 웃음이 나오냐라는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다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노하고 막 답답하니까 막 어디 욕도 하고 싶고 또 우리 민주진영 분들한테도 막 욕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쏟아내는 차원에서 먹는 욕도 저는 그냥 다 약간 감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뭐 하나하나 싸우고 이런 건 아니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총선이 왔을 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은 욕도 하고 막 쏟아내고 다 하고 한 올 여름 가을 무렵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쳐낼 건 또 쳐내야 된다 보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분과 되게 젊고 유쾌한 느낌으로 말할래요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채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